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분만 수가와 소아진료 수가 인상에 연간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분만 수가는 오는 12월부터 바로 적용할 예정이며 소아진료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가산 지원됩니다. 중국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 17호가 우주정거장 캔군과의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선저우 17호를 타고 간 우주인 3명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우주 공간에 머물며 우주정거장 보수와 과학실험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수도권과 강원 충북 등지에서 굵은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우박도 관측됐는데 쏟아진 우박이 도로와 인도를 뒤덮으면서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멕시코의 유명 휴양지인 아카풀코에 허리케인이 강타해 최소 27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5등급 허리케인이 이 지역을 덮친 건 처음으로 대부분의 호텔들이 무방비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90%는 모든 연금을 합해도 월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인 최저 생계비의 55%에 불과한 건데 나이가 많을수록 수령액은 더 적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소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국내에 첫 발생한 지 8일째 밤사이 5건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오전 8시 기준 경기도 화성과 충남 서산, 인천 강화에 있는 한우와 젖소 농장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는 현재까지 모두 47곳으로 늘었습니다.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재 검사 중인 7건도 있어서 확진 사례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어제는 럼피스킨병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횡성에서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수도권과 강원, 충북 일부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가을비가 내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우박까지 쏟아졌습니다. 연천과 포천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어제 오후 2시쯤 우박이 쏟아졌는데 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우박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에는 서울 중랑구와 경기 가평, 남양주, 구리, 하남 등 수도권 동부 지역에서도 우박이 관측됐습니다. 지름 1cm 안팎의 얼음이 도로와 인도를 뒤덮으면서 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강원과 충북 내륙 지역에도 우박이 쏟아지면서 김장배추와 사과 등 농작물 피해도 있었습니다. 허리케인이 멕시코의 유명 휴양지인 아카풀코를 강타해 도시가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최소한 27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빌딩은 폭격을 맞은 듯 뼈대만 남았고 축구장은 거대한 수영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강력한 5등급 허리케인 오티스가 남기고 간 것은 폐허뿐입니다. La casa está bien descubierta. Bien descubierta. Le voló su techo. Toda la casa. Pérdida total. Pérdida total. Tus Sí, mis pertenencias. colchones, mis papeles de mis hijos, de mis nietos, todo. 태풍이 강타한 게레로주에는 특급 호텔과 별장이 즐비한 멕시코의 대표적 휴양지 아카풀코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초강력 허리케인이 들이닥친 것은 처음이라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카풀코 호텔의 80%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No puede ser posible. No puede ser posible. Acapulco está destruido. 멕시코 정부는 게레로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8,400명의 장병을 복구 작업에 투입했습니다. Recibió el reporte por parte del gobierno del estado y del gobierno municipal del reporte de 27 personas fallecidas y 4 desaparecidas. 게레로는 멕시코 31개 주 가운데에서도 빈곤율이 높은 지역으로 당장 식수와 먹을 것이 부족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배고픈 시민들은 상점을 약탈하고 있지만 투입된 공권력은 이들을 막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은
교민이나 일시 체류자 등 한국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정부가 교육 역량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여건이 되는 의대부터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의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학교육 점검반이 신설됩니다. 증원을 앞두고 의대마다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학의 증원 여력에 맞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반영하고 인프라가 추가로 갖춰지는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의학교육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사와 점검은 4주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날을 세우는 의료계를 달랠 정책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 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조사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고 앞당겨 열린 의료현안 협의체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필수 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 자금, 지자체의 지원,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없이는 증원의 의미는 퇴색될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더 다양한 이해 주체가 의료인력 확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정심 내에 의사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구조는 또 의사단체와는 별도의 정부 논의 채널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의대 정원은 최소 1,0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의대 증원의 총 규모가 정해지면 2025학년도에 반영되는 대학별 정원은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분만 수가와 소아진료 수가를 높이는 데 연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 진료하게 되면 1세 미만은 7,000원, 6세 미만은 3,500원을 각각 정책 가산으로 지원합니다. 또 분만의 경우 특별광역시는 55만 원, 그 외 지역은 110만 원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난이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지원을 현행 30% 가산해서 최대 200% 가산으로 대폭 올립니다. 수능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수능은 킬러 문항 배제와 더불어 대입 지원까지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김연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수능은 킬러 문항 배제로 새로운 유형의 문제 대비와 그에 맞춘 시간 안배가 중요해졌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 뒤 치러진 9월 모의고사의 문제 유형과 기조가 중요한데 당시 국어, 문학과 영어의 지문은 다소 쉬워졌지만 선택지가 헷갈려 변별력이 높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아는 지문이라도 핵심 주제와 논거가 뭔지 다시 살피고 특히 선택지마다 왜 맞고 틀린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 이거 읽어봤어. 이런 배경 지식이었어. 이런 지식을 갖고 그냥 접근을 하면 다 나가 떨어져. 하나의 작품을 보더라도 그 작품에서 읽어야 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학은 킬러 문항 배제 영향이 가장 큰 과목으로 개념과 원리가 중요해진 만큼 복습을 위주로 실수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답 노트를 숙지하고 EBS가 제공하는 맞춤 시험지 만들기 등을 통해 취약 유형을 집중 보완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자신의 문제 푸는 스타일에서의 어떤 실수를 방지하거나 그게 아니면 자신이 미처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수학 개념들을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못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개념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재숙지하거나 마지막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학습 계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긴장감에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아 시간을 허비하거나 밤잠을 줄이며 공부하다 정작 시험날 멍한 상태로 실수를 연발하게 되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상 시간과 공부 일정 자체를 수능 시간표에 맞춰놓고 준비하고
학원 목표는 시간 단위로 구체적으로 짜되 하루 한두 시간씩 여유를 둬야 일정에 변수가 생겨도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학습 목표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독감 등 유행병이 기승인 만큼 예방주사는 미리 맞고 수험생 가족 모두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For the zoo specialists that work here, we've seen a lot of penguin babies over the years, but an emperor penguin chick is always one of the most exciting things that we get to do. They're so rare outside of the Antarctic. We're the only facility in North America that cares for them, and this is a once-in-a-decade event for our team. Emperor penguin eggs have a very thick shell to help them survive in the cold, harsh climates that they're found in. But that also means that the chick has to use a lot of energy to get through that shell initially. After several days of no progress from this chick, we decided we needed to go in and start helping. Out. We've been here 24 hours a day for the last month, but this is the most exciting thing we'll do all year, potentially all decade. 중국이 우주비행사 3명을 태운 선저우 17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선저우 17호는 현지 시각 어제 오전 11시 13분 깐수성 주취환 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 2호 F 야오 17 운반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선저우 17호에 탑승한 우주인 3명은 중국이 자체 건설한 우주정거장 텐궁에 도킹한 뒤 기존 비행사들과 임무를 교대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우주 비행사들의 평균 연령이 만 38세로 역대 가장 젊다며 앞으로 6개월 동안 우주 과학 실험이나 우주 정거장 유지 보수 임무 등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말 텐궁에 도착한 선저우 16호 비행사 3명은 오는 31일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90%가 공적, 사적 모든 연금을 합해도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6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저 생계비의 절반에 불과한데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 수령액은 적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11개 공적, 사적 연금을 포괄한 통계를 처음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어떤 연금이라도 1개 이상 받는 경우가 90.1%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6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1인 최저 생계비 109만 6천 원의 55% 수준입니다. 수급자 10명 가운데 9명이 100만 원도 못 받았고 5명 가운데 1명은 25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여성의 수급액은 남성의 57% 수준이었고 나이가 많을수록 수급액이 적어서 80세 이상 월 평균 수령액은 47만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연금을 2개 이상 받는 수급자가 34.4%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초연금만 받는 분들이 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률은 높은데 이제 수급 금액은 기초연금만 받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청장년층도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18세 이상 59세 이하 내국인 가운데 2개 이상 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32%에 그쳤습니다. 특히 집 없는 청장년 4명 가운데 1명은 가입한 연금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세제 혜택 쪽으로 좀 개선을 해주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세제 혜택 한도를 상향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저소득층 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그 연금 보험료 납입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곧 노후층으로 편입되는 세대를 위해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사람 대신 자율주행 농기계가 농사일을 대신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업 벤처기업도 탄탄한 기술력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열린 창업 콘테스트입니다. 농식품 분야의 유망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568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결선에 오른 10개 팀 가운데는 자율주행 농기계 분야에서 주목받은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기존 농기계에 카메라와 GPS 센서 등 인공지능 키트를 부착하기만 하면 자율주행 농기계로 변신하는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직사각형이나 다각형 농지는 물론 커브 구간도 오차 범위 3cm 내에서 능숙하게 선회하는 기술력을 뽐냅니다. 트랙터나 이항기, 콤바인 등 다양한 농기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테스트 결과 인공지능 키트를 사용할 경우 노동력은 50%, 작업 시간은 32%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진뿐만 아니라 후진, 그리고 유턴이라고 불리우는 선회까지 가능한 제품으로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농지 전체에서 손 한 번 대지 않고도 자율주행할 수 있는 점이 기존과 다른 점 같습니다. 국내 전체 농기계 37만 대 가운데 앞으로 2년 내 4만 대를 고객으로 삼겠다는 당찬 목표도 세웠습니다. 간단한 디지털 상식만 있으면 누구라도 운영이 가능한 만큼 농정 당국도 판로 확대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을 사업화하려는 그런 젊은 기업들을 발굴하고 이분들의 자금이라던가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농진원은 열심히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 인건비 상승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벤처 기술이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율이 마이너스 13%를 기록하며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5년 동안 수출 하락세가 이어지며 세계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도 급락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세계 IT 기기 수요가 감소하면서 올해 들어 9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33%가 줄었습니다. 컴퓨터는 58%,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도 20%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율은 마이너스 12.9%로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중국, 일본보다도 수출 감소폭이 두세 배가량 컸습니다. 세계 수출 상위국 10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세계 순위도 작년 6등에서 8등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중장기 수출 추세도 2018년부터 꺾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중국에 이어 수출 증가율 2위에 올랐으나 2018년부터 5년 동안은 미국에도 뒤지고 세계 평균 증가율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그에 따라 세계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17년 정점을 찍은 뒤 하락을 지속해 올해 상반기엔 2.59%로 추락했습니다. 2000년이 2.67%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1995년 수준으로 회귀해버렸다. 이 결과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 무역협회는 올해 4분기부터 반도체 수출이 회복하면서 내년에는 수출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각종 규제로 인한 국내 투자 감소, 또 노동 유연성 악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현대자동차가 3조 8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역대 3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4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갔지만 적자 폭은 줄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3조 8,218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41조 2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늘었습니다. 순이익은 3조 3,03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부문은 전년 대비 판매 물량 증가 및 고부가 차종 중심 믹스 개선 등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9.3% 증가, 영업이익은 연결 조정 포함하여 전년 대비 207% 증가하였습니다. 현대차는 북미, 유럽, 인도 등 주요 지역 판매 성장세를 바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높은 금리 수준 등 대외 거시 경제의 변동 가능성으로 인한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지속할 전망이라고 예측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 손실이 1조 7,920억 원입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규모는 줄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운데 D램은 2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했지만 낸드 플래시는 회복세가 D램보다 더디다고 SK 하이닉스는 보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년에도 보수적인 낸드 생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를 드렸고요. 동시에 당사는 제품 라인업의 최적화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SK 하이닉스는 기존과는 다른 시장을 창출해내겠다면서 고성능 프리미엄 메모리 1등 공급자 입지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유명 배우 이선균 씨와 인기 가수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마약 공급 혐의로 의사를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 씨와 권 씨에 대해서는 조만간 소환 통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권지용 씨 등이 연루된 마약 투약 사건에서 가장 먼저 구속된 서울 역삼동 유흥주점 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약 공급책으로 의사 A씨를 지목한 겁니다. 이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입건한 경찰은 A씨가 공급한 마약의 종류와 분량, 제공 경로, 금품 거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마약 공급책이 A씨 말고도 더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 A씨가 입건되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유흥주점 실장과 E씨, 권씨 등에 이어 A씨까지 5명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이 됐고 재벌가 3세와 연예인 지망생, 작곡가 등 5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선균 씨와 권지용 씨 등의 소환조사 일정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와 권 씨 등을 불러 투약한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한 가운데 출국 금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조사에서 어떤 혐의가 드러나느냐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경찰은 다만 유명 아이돌 가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문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 퍼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누구나 특별히 좋아하는 색깔이 있죠. 만약 이 색깔에 특허를 낸다면 어떨까요? 프랑스의 작가 이브 클랭은 짙푸른 바다를 닮은 파란색을 직접 개발하고 특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딴 클랭 블루라는 색깔과 실험적인 행보로 예술계를 파랗게 물들인 작가 이브 클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